Also, as families get ready for Thanksgiving, much of what ends up on our own tables comes from the hard work of local farmers. One of the programs they rely on is called H-2A Seasonal Worker Program. So our Marissa Armas explains how the program works and explores the challenges farmers face. Traditionally, our family's grown cotton and corn and milo. We grow a lot of wheat. For 5 generations, Shrunk Custom Ag has farmed land across Hill County. 일부 사건들은 즉각적인 영향력 때문에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안정적으로 보였던 제도적 기여에 점점 커지는 균열을 드러내기 때문에 주목받는다. 2025년 9월 미국 농무부 기록 보관소에는 그간 안정 지표를 유지해 온 카운티들에서 농업활동 등록 취소에 관한 일련의 이례적인 통보가 쌓이기 시작했다. 이 패턴은 아이오와, 위스콘신, 네브래스카, 펜실베이니아 내륙 일부 지역 등 여러 주에서 반복되었다. 기술적인 성격의 이 통지들은 점점 더 많은 가족 농장들이 자발적 등록 취소 신청을 하거나 활동 무기한 중단을 보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동시에 주 정부 기관들은 농가 긴급 신용대출 신청 건수가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작황 부진이나 극한 기후 현상 때문이 아니라 기본적인 운영 구조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것이었다. 전통적으로 생산적 자급자족과 연관된 지역에서 이러한 기록이 잇따라 발생하자 규제 분야 분석가들의 주목을 끌었다. 분기 말 농업지원청은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중소규모 농장의 활동 중단 건수가 지난 3년 평균의 2배를 넘어설 것이라고 이미 시사한 바 있다. 이 이례적인 상황은 여러 생산망의 제도적 운영을 변화시켰다. 이 사건의 영향은 규제위원회 회의실이나 군 회계 사무실 내에서 발생한 일에 국한되지 않았다. 개별적인 결정의 연속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 종종 운영상의 난관에 직면한 가족들이 내린 결정들은 물류 흐름, 지역 공급 계약, 그리고 농촌 공급의 안정성에 의존하는 도시 지역의 식량 안보 전망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일부 주에서는 중형 도축업체들이 현지 원자재 부족으로 계약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유통업체들은 대체 공급처를 찾기 위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전통적인 경로를 변경하기 시작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단순히 경제적 차원을 넘어섰다. 주의회 기관들은 생산자, 노조 대표, 농업무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소집하기 시작했으며 의회 지역 의원들은 농촌예산관련위원회에서 긴급 수정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표면적으로는 일시적인 불안정성의 또 다른 주기로 보였지만 데이터는 평소 패턴과는 구조적으로 다른 무언가를 시사했다. 농업협회 내부 회의에서 상황을 설명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된 용어는 구조적 압축에 의한 운영 포화였다. 이 표현은 다방면에서 가해지는 생산 압박이 개별적으로는 갑작스러운 단절을 의미하지 않으면서도 운영자의 적응 능력을 초과하는 특정 유형의 점진적 붕괴를 가리킨다. 다시 말해 명백한 위기나 단일 총마의 사건은 없었습니다. 관찰된 것은 동시적 압력의 누적이었습니다. 2020년 관세 패키지 시행 이후 상승한 비료 비용, 제한적 이민 정책으로 악화된 노동력 부족, 높은 금리로 인한 운영자금 조달 비용 증가, 그리고 지난 대통령 임기 동안 이어진 외교적 재편성 이후 전략적 무역 파트너들의 구매량 감소 등이었습니다. 각 요소는 개별적으로 운영 마진이 있는 농장에서는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농촌 생산의 일상은 지속적인 위험 상황으로 변모했고 다음 시즌에 농사를 지을지 말지 같은 단순한 결정조차 수천 가구에 견디기 힘든 재정적 심리적 부담을 안기게 되었다. 이 새로운 불안정성의 순환이 즉각적이거나 우연히 형성된 것은 아니다.
이는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 국내 경제 안정을 명분으로 추진된 관세 개혁은 오히려 소규모 운영자들을 보상체계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낳았다. 인센티브 정책이 시행될 때조차도 신청 자격과 수령 근거를 입증할 수 있는 견고한 법적 구조를 갖춘 기관들로만 혜택이 집중되었다. 전담 기술 인력이 없는 중소 생산자들은 점차 보호 장치에 대한 접근성을 잃어가며 시장 변동에 더 많이 노출되었고, 이러한 변동은 더 빈번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하기 시작했다. 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과의 재협상 주기가 반복될 때마다 이자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더라도 부채는 절대적 규모로 증가했다. 이는 연료, 비료, 유지 보수 등 기본 운영 비용이 이미 많은 전통 작물의 수익 마진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최대한의 노력과 적절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수지가 맞지 않았다. 많은 경우 남은 유일한 변수는 포기뿐이었다. 최근 몇 주 동안 이 움직임은 다른 전선에서도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 농업에 크게 의존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부 가정이 농촌 지역을 떠나면서 등록 학생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학교 운영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전에 잘 구축된 지역의 보건소들은 경제활동 연령대 성인들의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관련 진료 증가를 처리하게 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개발위원회가 농업활동 감소에 대한 대안으로 소규모 산업체나 물류센터 유치를 위해 도시구획 재검토 가능성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는 일시적인 경제 위축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농촌 생산을 중심으로 조직된 수백 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적 구조 변화다. 직접적인 영향은 주로 생산자들에게 미치지만 이러한 변화의 파급 효과는 광범위하며 이미 지방 및 주차원의 공공정책의 윤곽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조적 개입이 없는 한 이러한 과정은 향후 주기 동안 더욱 심화될 것이며 그 파장은 아직 완전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재정 고갈, 규제의 불확실성, 가속화된 인구 변화가 맞물리면서 제도적 불확실성의 영역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 심각성은 아직 국가적 논의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역학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기 위해 본 채널은 전통적인 뉴스에서는 종종 가시성을 얻지 못하는 맥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분석을 소중히 여기고 이와 같은 사건들이 더 넓은 시스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계속해서 추적하고 싶다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도적 요인들의 수렴이 더 넓은 그림을 그려내기 시작하는데 이는 서로 다른 정치적 담론 아래 연속된 행정부에서 내려진 결정들이 가족 기반 농업 시스템에 누적적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수렴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2017년부터 시행된 이민 정책과 그 정책이 농촌 부문에 미친 직접적 결과이다. 주방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임시 취업 비자 프로그램, 특히 H-2A 비자를 제한함으로써 연방정부는 수십 년간 집중적 농작물 재배와 지속적인 운영을 하는 낙농단지의 생산 구조적 축을 이루는 계절 노동력 공급에 직접 개입했다. 미국 시민의 일자리 창출을 근거로 한 공식적 정당화는 농촌 노동의 신체적 특성, 보수 수준, 지리적 위치로 인해 현지 인구가 이러한 일자리를 기피해온 역사적 데이터를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가용 노동자 수가 급감하면서 규모와 안정성에 의존하는 농장들의 운영에 병목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그 영향은 단순한 운영 차원을 넘어 농장들의 계획 수립 능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노동력 확보가 보장되지 않자 많은 생산자들은 재배 목표를 축소하고 저장시설 규모를 재조정하며 기계 투자 계획을 연기했습니다. 이는 공급망과 기술 지원 체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내 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부과된 수입 관세로 악화된 투입재 공급 불안정은 이미 물류 문제로 압박받던 비용에 예측 불가능성을 더했습니다. 예를 들어 질소 비료는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여 옥수수, 밀 등 작물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농업용 디젤도 마찬가지였으며 이는 기계화와 운송 모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요 물류 축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는 운송비가 총 생산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수확량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소규모 생산자들의 경쟁력을 저해했습니다. 이러한 수렴 현상은 기존 농업 지원 메커니즘이 경기 침체 움직임을 억제하기에 불충분했던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농업보험 정책은 여전히 널리 이용 가능하지만 그 구조는 수확량 감소에 대응하도록 설계되었지 노동력 부족이나 지속 불가능한 고정 비용으로 인한 운영 붕괴에는 대응하지 못합니다. 기술 지원 및 농촌 확장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중요하지만 핵심 문제가 기술적 지식 부족이 아니라 인력이나 운전 자본 부족으로 인해 재배 계획을 실행할 수 없는 현실적 불가능성에 직면한 상황에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기후나 보건 재해가 발생한 해에 지급되는 긴급 자금조차도 엄격한 접근 규정이 있어 공식적인 회계 장부가 없거나 세금 미납이 있는 농장들은 종종 배제됩니다. 이는 전문적인 자문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농가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제도적 대응은 분산되어 왔습니다. 주정부들은 각기 다른 수준의 야망을 가지고 농촌 세대 교체를 촉진하는 프로그램, 가축 재건을 위한 보조금 대출, 심지어 정식 고용 계약을 유지하는 생산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예산 한도와 규제 문제로 인해 그 효과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식량 안정성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연방기관들은 생산의 새로운 지리적 분포를 바탕으로 공급 전망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수정안 중 일부는 중기적으로 일부 대도시 지역이 우유, 계란, 신선 채소 등 부문에서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지역 공급업체의 감소와 기후적 경제적 차질에 대한 회복력이 낮은 장거리 물류망에 대한 의존도 증가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내부 갈등의 고조는 공급 계약, 은행 보증, 노동 분쟁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농업법 전문 법률 사무소들은 공급업체가 채무 불이행 생산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가치가 분할 가능한 한도 아래로 떨어진 부동산에 대한 상속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협동조합 은행들이 신용대출 정책을 재검토하며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상환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등 위험에 처한 생산자들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수년간 특정 대출 상품을 통해 농업 부문의 안정성을 일부 유지해 온 금융 시스템이 이제 노출도를 재조정하기 시작하면서 여전히 압박에 맞서려는 이들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과정의 핵심은 큰 파열이나 강력한 제도적 선언 없이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는 운영 루틴 내부에서 진행되며 구조를 변경하면서도 즉각적인 경보를 유발하지 않는 변혁이다. 바로 이 때문에 이를 감지하려면 세심한 모니터링과 맥락에 기반한 해석이 필요하다. 수사적 극단을 피하고 실제 변화의 동인을 이해하려 노력함으로써 농업 부문을 지탱하는 기관들이 직면한 도전 과제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의 제안은 바로 이러한 지속적인 데이터 기반 분석을 제공하여 일반 뉴스에서는 종종 보이지 않는 결정들의 체계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콘텐츠가 더 넓은 그림을 보는 데 도움이 된다면 향후 에피소드를 따라가는 것이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고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농업 부문의 재편을 관찰하는 분석가들 사이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제도적 관점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크게 갈리고 있다. 중서부에 기반을 둔 대학 및 연구센터 소속 연구자들의 상당수는 현재의 상황이 사실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된 경로의 논리적 연장선상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 흐름에 따르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은 고립된 위기나 일시적인 실수로 인한 예상치 못한 일탈이 아니라 대규모 운영자에게 유리하고 가족 및 공동체 구조의 생존 공간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농업 모델의 공고화이다. 이 전문가들의 핵심 주장은 시스템이 산업적 생산성, 비용 효율성, 글로벌 공급망과의 통합을 우선시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생산 및 수출의 광범위한 지표로 측정할 때는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농촌의 사회적 영토적 기반을 취약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현재 모델은 생산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농촌 지역을 텅 비게 하며 금융적, 기후적, 지정학적, 외부 충격에 대한 농업 부문의 취약성을 높입니다. 이들 분석가들은 적절한 조정 없이 이 방향을 고수할 경우 식량 안보, 지역적 균형,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의 사회적 안정 등 국가의 전략적 차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이러한 진단에 반대하는 또 다른 해석은 금융 부문 및 농업 대기업 대표자들과 가까운 입장으로 이 전환을 현대화, 자원 합리화, 경쟁적 재편의 불가피한 단계로 이해한다. 이들 주체들에게 소규모 및 중규모 생산자들의 취약성 증가는 기술적 적응의 어려움, 구식 운영 모델의 지속, 농촌 경영의 전문화에 대한 역사적 저항 등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동산 관리에 특화된 펀드의 진입과 토지 통합은 제도적 실패의 증상이 아니라 일부 부문이 현재 시장 요구를 따라가지 못할 때 공급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생산 안정화의 실용적 메커니즘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시각은 가족 구조를 기업 단위로 대체하는 것이 시스템의 붕괴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이론상 공급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수출 역량을 강화하며 농업 흐름에 크게 의존하는 도시 중심지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기능적 재편으로 보아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주요 해석 사이에는 법조인, 규제기관 및 지역 단체들이 차지하는 중간 영역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종종 간과되는 위험을 지적한다. 전환이 광범위한 공개 토론 없이 그리고 해당 부문의 새로운 특성에 부합하는 제도적 업데이트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주체들에게 문제는 경제적, 사회적 영향뿐만 아니라 기관 간 조율이 부족하고 새로운 형태의 소유권, 임대, 금융 및 농업 운영 방식에 맞지 않는 구식 규제 체계 속에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방식에 있습니다. 그들은 심각한 부채 상황에서 체결된 계약의 법적 취약성, 광범위한 지역의 부동산 가치 하락 위험, 그리고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적 결과에 대해 경고합니다. 또한 토지 분쟁과 생산 책임에 대한 다중주체 및 이해관계가 개입되면서 토지 분쟁의 심화와 소송 증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환경기관들은 운영 주체의 변화가 지역 생태계 균형에 덜 신중한 관행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환경 거버넌스가 취약하고 경제적 압력에 더 취약한 경계 농업 지역에서 그러하다. 이 논쟁은 필연적으로 정치적 영역으로 확대된다. 영향을 받는 지역 대표자들은 복잡한 제도적 딜레마에 직면한다. 추가적인 불안정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다. 한편으로는 보조금, 기술교육, 신용지원, 농촌 공동체 유지를 위한 인센티브 등 가족 농업 부문을 장려하는 프로그램 확대 압력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조치가 시장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보일 수 있거나 특정 경제 부문에서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전환을 되돌리려는 시도로 여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러한 긴장은 입법청문회 공개 발언 선거 연설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 주제는 중요성과 빈도를 더해가고 있지만 경제적 지속 가능성과 공동체 보존, 지역 안정성을 일관되게 조화시킬 수 있는 제안이 동반되는 경우는 드물다. 연방 차원에서 농업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기관들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때로는 제한적인 입장을 보인다. 투명성 메커니즘을 통해 접근한 내부 문서들은 변화의 속도와 방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지만 동시에 광범위한 시정 조치를 위한 법적 예산적 제약도 드러낸다. 미국 농무부는 이 현상의 결정적 부분이 이민정책, 대외정책 결정, 구조적 금융 역학 등 직접 관할권 밖에서 발생한다고 시사해왔다. 이러한 책임의 분산은 국가의 조정된 대응 능력을 약화시키고 통합된 공공정책 수립을 어렵게 합니다. 문제의 원인에 대한 통일된 진단이 부재할 경우 적어도 농촌 지역이 겪는 즉각적인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들마저 마비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덜 눈에 띄지만 결정적인 제도적 함의도 존재한다. 공공정책 설계에서 농촌 부문의 대표성이 점차 상실되면 특정 지역이 정치적 영향력을 잃는 반면 재분배 정책이나 전략적 투자 측면에서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연방적 균형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의회의 주요 위원회, 특히 농업, 예산, 인프라 관련 위원회에서 농업 기반 지역 대표들의 감소로 나타난다. 중기적으로는 이미 취약한 지역에 대한 투자 규모가 축소되어 지역 간 불평등이 확대되고 정치적 소외, 사회적 불만, 그리고 민주적 기관이 주변 지역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다는 믿음이 약화되는 악순환을 부추길 수 있다. 이 과정을 완화하거나 재편하는 방법에 대한 합의는 아직 없지만 이 문제가 더 큰 제도적 관심을 필요로 한다는 인식은 확산되고 있다. 가족 농업 부문의 연이은 파산은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다. 이는 수백만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화에 시스템이 어떻게 대응하거나 대응하지 못하는지를 보여주는 온도계 역할을 한다. 공중에 경각심이 없다는 것이 심각성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제도적 차원에서 핵심은 미래의 재균형 존재 여부보다 누가 어떤 도구로 어떤 민주적 가치 아래 이 재균형을 주도할 것인가에 있다. 이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은 아직 공론장에서 중심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헤드라인과 선거 일정을 넘어 국가의 방향을 이해하려는 이들에게는 세심하고 지속적인 관찰이 필수적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제도적 기여가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신호들을 관찰하고 기록하며 분석해 나갈 것이다.